안녕하십니까. 올쇼TV 웹이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하는 실제 도입 사례로 보는 RPA 활용법 발표를 맡은 파워젠의 김한일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하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실제 RPA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RPA라는 것이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RPA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파워젠 소개, 부서별 RPA 도입 업무와 RPA 업무 수행 유형, 실패한 RPA 업무의 성공 전환 사례, IQ봇 업무 흐름 및 차세대 업무 전략, 사내 메신저를 활용한 RPA 업무 사례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RPA를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몇 가지에 대해 FAQ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RPA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대한민국 IT계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에서 도입, 확산하고 있는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어입니다. 이 뜻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는 개념으로 사무직의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데 굳이 로보틱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사람의 사무적인 일을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워크포스, 즉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로봇이라 하면 어릴 적 보던 만화에서 나오는 로봇 또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팔과 같은 기계의 형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로봇이 사람의 행동, 특히 팔이 하는 작업을 본떠 만든 물리적 로봇이라면 소프트웨어 로봇, 줄여서 봇은 사람이 컴퓨터 내에서 하는 특정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자동화하게 한다거나 사람의 일을 도울 수 있게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고이자 최대 RPA 솔루션 기업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직원, 1,000곳 이상의 파트너사, 4,000곳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오토메이션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 250만 개 이상의 RPA 봇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으로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글로벌 기업들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하고 있고 국내의 굴지의 수많은 대기업들도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선택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플랫폼의 구성을 보면 RPA 솔루션을 필두로 지능형 OCR 솔루션인 IQ봇, 현업의 업무를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스커버리봇, 사람과 RPA가 협업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RE, 자동화 수행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봇 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효율을 높여줄 봇스토어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드파티 프로그램과 함께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고요.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의 복합형, 퓨어 클라우드의 형태로 모든 인프라 환경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저희 파워젠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파워젠은 국내 최대 RPA 기반 자동화 플랫폼 구축 업체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골드 파트너이자 리셀러, 테크니컬 서포트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젠은 100명 이상의 글로벌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100명 중 70명 이상이 이 RPA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90개 이상의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국내 및 국외에 1000개가 넘는 RPA 봇을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구축된 RPA 봇을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폭넓은 활동으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로부터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파워잼과 함께 자동화를 진행한 다양한 고객분들입니다. 저희 파워젠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RPA 솔루션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자동화를 위해 젠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젠 OCR, 데이터 크롤링봇 등 파워젠에서 자체 개발한 솔루션들과 융합하여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서별 RPA 도입 업무와 RPA 업무 수행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컴퓨터상에서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영업, 구매, 생산, 물류, 재무회계, 인사총무 등 사람이 근무하는 모든 부서의 업무에 대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업무는 영업부서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보험 영업 관련 업무인데요. 단체 보험 가입 자료의 변동 내역을 반영해주는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보험 가입에 변동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해줘야 하는 업무이며 변동된 내역을 시스템상에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업무라 업로드되는 동안 현업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던 업무였습니다. RPA를 통하여 자동화를 진행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현업 담당자가 변동 내역이 발생한 자료를 RPA와 연결되어 있는 공용 폴더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RPA는 정해진 폴더에 파일이 들어옴을 자동으로 인지함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대상건에 대해 정보를 취합하고 조회를 합니다. 조회 시 나온 오류건은 담당자에게 리턴하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정상적인 건에 대해 반영합니다. 업로드하며 발생하는 오류건에 대해선 정해진 룰에 따라 RPA가 한 번 더 검증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하고 보험료를 계산하여 확정짓습니다. 최종적인 업로드가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업무의 종료를 알려줌으로써 자동화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구매 부서의 한 프로세스입니다. 본 프로세스에는 현업 담당자의 결과물 검토 과정이 들어있는데요. 납품관리대장과 납품확인서, 납품인수증을 기반으로 납품인수증 대장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파일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해주고 담당자는 본 파일의 결과물을 검토합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 RPA에게 다시 이메일로 송신해주면 받은 메일을 확인하며 RPA가 후속 업무를 시작합니다. 후속 업무를 진행하며 확인이 불가한 내역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정상적인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됩니다. 본 업무는 스케줄과 트리거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여 처리하고 담당자에게 1차 결과물을 전달합니다. 이어 담당자가 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보내준 이메일을 RPA가 수신함과 동시에 후속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생산 쪽 업무는 조금 간단한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RPA가 ERP에 접속하여 출하 내역을 다운로드 받고 필요한 정보에 맞게 엑셀을 가공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 접속, 조회, 가공, 처리, 업로드 이러한 간단한 프로세스가 RPA로 도입된 가장 많은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청구, 수납, 정산 단계로 이루어진 프로세스로 요금 처리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서의 특이점은 청구, 수납, 정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자가 고정적인 날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매월
며칠의 몇 영업일 전 또는 몇 영업일 후. 쉽게 예를 들어 2021년 4월 12일에 3 영업일 전이라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비영업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4월 7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가변적 날짜에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파워진에서는 대한민국의 공휴일, 윤년, 윤달, 음력, 양력 등을 반영하여 업무에 필요한 날짜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RPA로 구현해 제공해드리고 있어 보안 때문에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 또는 영업일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날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수납, 정산이라는 단계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담당자는 RPA가 반환한 오류 건만 처리하고 전체적인 업무 자체를 RPA가 담당하게 된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계속적인 업무 프로세스만 보셔서 혹시 지루하실까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본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선 프로세스 설명 중 트리거다, 스케줄이다, 업무 수행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보고 계신 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의 우측을 보시면 unattended bot과 attended bot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unattended bot과 attended bot은 RPA가 수행하는 수행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RPA 전용 PC에서 스케줄 형태로 수행하는 타입을 unattended bot이라 하고 현업 사용자의 PC에서 현업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수행시키는 타입을 attended bot이라 합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크게 스케줄 방식과 트리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인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스케줄 방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 이메일이 와야 수행을 시작한다던가 특정 화면이 발생하면 업무가 시작된다던가 또는 사용자가 직접 수행 버튼을 누른다 등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트리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스케줄 방식은 unattended bot 러너가 처리하고 트리거 방식은 수행 영역 구분 없이 어디서든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attended bot 영역에서의 RPA 수행 시 처리하는 내용을 담당자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수행시킬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RPA 수행 중에 현업 담당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혹여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RPA가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는 이번 A360을 통하여 attended bot과 unattended bot의 장점만을 모아 사람과 RPA 봇이 협업하여 업무를 할 수 있고 환경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attended automation 2.0이라는 업무 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attended automation 2.0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attended bot이 수행하는 형태에서 발전한 형태로 RPA와 사람이 협업하듯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RPA는 RPA 전용 수행 영역인 unattended bot 영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현업 사용자는 본인의 PC에서 본인의 업무를 계속하며 자동화 업무가 필요할 때 RPA 협업용 챗봇 또는 전용 웹페이지 등 간단하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RPA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중간에 검수, 최종 결과 확인 등을 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동화 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RPA와 사람이 티키타카하며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다시 부서별 도입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서입니다. IT 부서에서 도입한 사례로 시스템 점검 업무를 RPA와 함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PA가 시스템 서버 상에서 직접 접속하여 서버별 점검 항목, 정기 배치 항목 등을 토대로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 일지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객사에서 사용 중인 전체 시스템의 웹 화면에 들어가 로그인 테스트, 필수 화면 캡처 등을 수행하며 RPA가 접속한 모든 페이지를 스크린샷하고 PPT로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시스템 운영 담당자는 출근과 동시에 정리되어 있는 PPT를 보며 이상 시스템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인사총무부서에서는 보통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업무는 고객사의 휴직자와 복직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본 업무의 포인트는 데이터 망간 전송에 있는데요. 엄격한 보안 통제하에 있는 업무망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속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RPA가 휴복직자 리스트를 파일로 만들어 담당자로부터 수신하고 직접 업무방에서 인터넷망으로 전송하고 인터넷망에서 후속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객사별로 파일을 망간 정손할 때 절차가 다른데요.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 결제로 가능한 경우, 프로그램을 통하면 결제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 등의 전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사항은 고객사별 설정되어 있는 보안 사항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한 업무를 위해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각각 RPA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업무망에서 받은 파일을 인터넷망으로 전송되었을 시 인터넷망에서 후속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서별 도입 업무의 마지막은 물류 업무로 간단하고 일반적인 업무로 준비하였습니다. 물류하면 재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RPA가 재고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품목 중 부족분 리스트만 산출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여기까지 부서별 도입 업무 사례를 업무 플로우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RPA로 도입하였을 때 실패하였던 업무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국내 유틸리티 기업에서 도입한 사례인데요. 시설물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문서를 시공사 측 업무 담당자가 기업의 열람문서 요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면 등의 시공 관련 문서를 올려달라고 요청 접수합니다. RPA는 이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 시 적혀있는 정보를 취합, ERP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함으로써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열람문서 요청 사이트에 업로드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시공사 측 업무 담당자는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게 됩니다. 보시기엔 큰 문제가 없는 프로세스로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접수된 내용에 정보를 토대로 ERP 내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보를 조회하는데 주요 키 데이터가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이라고 적혀 있는 주소였고 추가 요청사항으로 세부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접수자가 수기로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젠 사무실 최종 공사 도면 부탁드립니다라고 세부 항목에 입력을 보통 하시는데요. 최종 도면 또는 그냥 빈값으로 요청하시는 것 외에도 최종 전 도면 주세요, 최종 도면 말고 전전 도면 주세요 등 RPA로 대응하여 자연어 처리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케이스에 접수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소 표기 방법이 구주소와 신주소로 나뉘었는데요. 접수 사이트에는 구주소로 등록되었는데 ERP상에는 신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든가 주소에 띄어쓰기, 오타 등의 문제가 있다던가 동호수가 맞지 않아 검색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자동화 업무를 오픈하고 실제로 RPA가 수행 성공하는 건이 전체 건수 대비 10%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소와 세부사항 등 최대한 매치시키고
노력했지만 개발자와 담당자의 수고에 비해 너무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업무는 담당자 8분이 매일 2~3시간 이상씩 하는 업무로 꼭 자동화가 효과가 높아야 된다는 기업 담당자분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이와 같이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RPA로의 자동화를 위하여 열람문서 요청 접수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필요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닌 필수 정보를 ERP와 연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하였고, 정보의 조회 시 필요한 키값을 주소가 아닌 해당 주소의 유니크한 ID 값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변경하셨습니다. RPA 담당자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참여하였고, 변경된 유니크한 ID 값으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여 수행하게끔 조회 로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1일 RPA 성공 처리 건이 평균 10건에서 190건으로 증가하였고, RPA가 수시로 처리를 하기에 시공사 측 접수자가 늦은 시간 접수하면 2길, 오전 중에 접수하면 당일날 바로 요청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고객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빠른 업무 처리로 시공사로부터의 요청 건수 자체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업부서의 담당자도 전체적인 업무에서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RPA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하여 단순히 RPA만이 아닌 RPA가 사용하는 시스템, 업무 처리 방식 등 다양한 변화의 시도를 성공 전환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RPA를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RPA만 도입하면 알아서 다 자동화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보다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다각도로 업무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IQ봇을 도입한 고객분들의 업무 흐름 및 차세대 업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Q봇을 사용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는 보통 현업 담당자로부터 OCR을 해야 하는 문서를 RPA가 전달받아 IQ봇 프로세스가 수행됩니다. IQ봇이 RPA가 수신한 문서를 분류하고 이미지 파일에서 문자를 추출하며 결과물을 정형화합니다. 정형화된 결과는 RPA가 확인하여 시스템에 바로 등록하기도 하고, 혹시 오타가 있을 것을 대비해 현업 담당자에게 변환된 문서에 대해 검토 요청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세스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방금 보여드린 프로세스와 같으나 OCR 인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OCR 솔루션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2개 이상의 솔루션 또는 2개 이상의 OCR 엔진을 활용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비교 진행하여 양 솔루션 엔진이 100% 일치한다 라고 판단한 건은 오인식률이 3% 미만으로 줄게 되고, 담당자는 3% 미만의 오인식 건과 두 OCR 엔진의 미일치 내용만 검토 수정하고 RPA가 최종 처리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OCR 솔루션의 문서 변환율, 인식률이 100%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기존에는 전체 문서를 담당자가 직접 수기 입력해야 했다면 OCR을 도입함으로써 일부분의 수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전체적인 단순 반복 노동의 강도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Q봇을 도입하여 수행 중인 업무를 보면 인보이스 처리 업무, 매우 다양한 양식의 문서가 있는 송금 통지서 처리 업무, 구매 견적 등록 업무, 사업자 등록증 처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IQ봇의 특장점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문서 분류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반, 이미지 기반 이 두 가지로 문서를 분류할 수 있어 다양한 비정형 문서라 할지라도 특정 키워드만 있으면
해당 키워드를 감지하여 정형화된 문서처럼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 기반 문서 분류 기능으로 별도의 설정 없이 이미지 전체의 레이아웃이 상이함을 판단하여 문서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에비, 테스렉트, 다카키 OCR 엔진을 온프라미스 형태로 선택하여 쓸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OCR 엔진인 구글 비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엔진과 직접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어 한 가지 엔진만을 활용하는 OCR 솔루션에 비해 훨씬 높은 정확도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형 문서, 다양한 양식의 문서를 정형화된 포맷의 문서로 변환해 주기에 후속 RPA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큐봇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하에 단순 RPA 도입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에서의 자동화 도입 방안에 대해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동화가 도입되며 단순한 반복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최신 트렌드 솔루션을 통합하여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방향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챗봇, AI, 빅데이터, OCR, ERP, 오피스, 이메일 등의 시스템과의 연계 업무, 또 온프라미스만 사용하던 고객이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업무, 이런 모든 상황을 자동화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자동화 담당자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자동화 전문 담당 부서를 설립하여 더욱 확장성 있고 사용하기 쉬운 자동화 플랫폼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속칭 RPA 포탈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A360이라는 툴 내에서 해당 기능이 모두 구현 가능하지만, 기업의 특성상 기업에 맞는 특화 운영 및 자동화 통계 화면, RPA 운영 개발 담당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SI 프로젝트, 다른 시스템과 직간접적인 연계 등 자동화 구성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본 디지털 워크 플랫폼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아예 차세대 ERP로의 전환 시 RPA 업무 영역 및 IQ봇의 업무 영역을 확정하여 함께 구축 도입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업무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텐디드 오토메이션 2.0의 일환인 챗봇형 RPA 업무입니다. 우선 보여드리는 프로세스는 기업의 사내 메신저를 활용한 RPA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320개 영업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업에서 도입한 사례인데요. 320개 지점의 총무분들께서 사내 메신저로 개설되어 있는 RPA 계정에 대화를 신청함으로써 RPA 업무가 시작됩니다. 신규 대화창이 생성된 것을 메신저 전용 RPA가 감지하고 대화창을 통하여 대화를 걸어온 담당자를 확인한 후 대화를 시작합니다. RPA는 담당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글로써 시작할 업무의 보기를 제시하고, 담당자는 해당 보기에서 하고 싶은 업무의 숫자를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업무에 따른 조회 조건 등을 대화창을 통하여 RPA에게 전달하게 되고, RPA는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업무 수행용 RPA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RPA가 수행한 결과는 다시 메신저 전용 RPA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업무 수행 지시는 현업 사용자가 원하는 즉시 사용하기 편한 UI를 통하여 업무의 경과를 RPA와 소통하듯 진행하되, RPA 수행은 환경 영향을 적게 받는 RPA 전용 PC에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어텐디드 오토메이션 2.0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데모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MS Teams 메신저를 활용하여 KTX 예매를 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메신저로 RPA가 보기 형태로 전달을 드리고요. 보기에 정해진 룰대로 사용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RPA가 그것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정리하여 운영 중인 RPA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수차적인 RPA 프로세스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정보를 토대로 KTX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차표를 예매하는 과정입니다. 예매가 완료되었고 다시 메신저를 통하여 예매가 완료되었다고 담당자분께 알려드리는 화면입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이미 기업에서 사용 중인 메신저를 활용하여 필요시마다 RPA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즉시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메신저 전용 RPA가 대화 요청 온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 집중 시간, 동시간대 여러 건의 대화 요청이 오면 대화 요청 순서에 따라 RPA가 대화에 응할 때까지 담당자분들께서는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져 현업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시면 이후에 재요청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메신저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전용 RPA 봇을 여러 개 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즉각 대응은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자니 너무 많은 러너 라이선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방식과 같이 사람과 RPA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A360에 있는 R이라는 기능입니다. R에 대해선 일전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이학수 부장께서 웨비나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메신저와 RPA가 대화하는 부분을 R을 통하여 구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RE 전용 화면에 접속하여 고객사에 맞게 개발된 RE 폼을 통하여 업무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KTX 업무를 RE로 구현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부분을 RE로 구축한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RE 화면인데요. 대화에 입력했던 그런 내용들을 RE 전용 폼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계십니다. 업무에 필요한 폼을 현업분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구축함으로써 입력의 오류, 대화 지연 등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의 시작과 끝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닌 설계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중간중간 개입하여 협업할 수 있게 구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RPA 프로젝트를 하며 많이 들었던 질문을 5가지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PA를 도입하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해고되나요? 약 20년 전쯤 모든 사무 업무가 전산화되기 시작하였고 수기로 작성하던 문서가 컴퓨터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펜과 노트로 작업하던 업무가 모니터와 마우스, 키보드로 대체되었으며 오피스라는 툴을 사용하며 더욱 전산상에서 업무가 편리해졌습니다. 이때 우리 기업에서 보다 편해진 업무 환경과 높아진 생산성이란 이유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인원을 줄였을까요? 기업에서는 기존 업무 형태의 변화에 맞춰 업무의 재분배, 조직 개편 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며 적재적소에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RPA 도입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PA가 자동화하는 업무는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 업무가 아닌 일부 반복적인 것들을 대신해주고 도와주는 개인 비서형 역할입니다. RPA가 도입된다 한들
사람의 전체적인 업무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화된 업무 방식에 맞게 업무의 재분배, 조직 개편 등을 기업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RPA로 전환된 업무여도 꼭 해당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RPA는 사람보다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가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RPA가 사람보다 엄청나게 빠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RPA 역시 PC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응답 시간, 다운로드 되는데 걸리는 시간, 업로드 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사람이 할 때와 동일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팝업으로 판단을 하고 분기를 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사람은 보는 순간 인지하여 클릭하겠지만 RPA는 해당 팝업을 여러 비교 대상에서 하나하나 확인 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오히려 느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PA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나요? RPA를 도입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많이 따져보시게 될 겁니다. 비용 절감 효과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선 전체 직원들의 현재 업무량과 기본 근무 시간 내에서의 업무 처리량, 연장 근무 비율, 연장 근무 이유,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면밀히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RPA를 도입하기보다는 업무 생산성과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물리적 시간에 비해 과했던 직원 또는 수직적 근무 체계에서 수평적 근무 체계로 변환되어 최근 차과장 이상으로 승진한 핵심 인력들은 과거의 업무가 지속됨으로써 고부가 가치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에게는 RPA가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데 높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 생산성과 업무 환경 개선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업무들로는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하기는 하나 업무 시 처리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한다든가 그 업무 때문에 추가 인력이 편성돼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 고용 비용 대신 RPA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비용에서 절감 효과를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체 팀의 업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들을 추려 팀 단위 업무를 RPA로 도입 추진했을 때 업무의 재분배 및 고용 예산 절감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RPA가 수행되는 컴퓨터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RPA는 일반적으로 PC 환경에서 수행이 됩니다. 로컬 PC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VDI 환경에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RPA는 사람과 같이 PC를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꺼져 있는 PC에서는 동작이 불가능하니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 시에 PC 환경과 운영 시 사용하는 PC 환경을 일치시켜 줌으로써 두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운영 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A360은 기존 버전인 V11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첫 번째는 보기 쉬워진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V11 개발 툴에 익숙해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A360은 V11 기준 컨트롤룸이라는 웹상에서 별도의 툴 없이 개발까지 할 수 있으며 V11에서 지원했던 스크립트 형식뿐 아니라 플로우 형식으로도 RPA 코드를 볼 수 있어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V11보다 더욱 다양한 커맨드를 제공합니다. 기존 V11에서 제공했던 커맨드 외에 추가 확장 커맨드, 지금은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개발 언어와의 확장성에서 용이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 A360 개발 화면 내에서 바로 스크립팅이 가능하고 이미 개발되어진 파이썬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자바로는 저희가 패키지 또는 커맨드라고 불리우는 자동화 기능을 만들어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등의 코드와도 매우 유연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 형태의 구축 환경도 지원하지만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가 결합한 형태, 퓨어 클라우드 등 고객사에서 검토하시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장점으로는 깃허브로의 형상관리 지원, RE, 디스커버리 봇 등 자체 기능이 추가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계시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와 파워젠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파워젠이 되겠습니다. 이상 올쇼TV 웨비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한 실제 도입 사례로 보는 RPA 활용법 발표의 파워젠 김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